そうすけ、明日はね、大事な試合があるから、もう早めに寝よっか。うん。緊張する。緊張する。緊張して寝れない。大丈夫だよ、そうすけ。今までしっかり練習してきたから、あとはそうすけの力を発揮するだけ。わかった。体を硬くして、試合に挑むよ。そうだね、そしたら大丈夫だよ。うん。寝よっか。うん。やっぱり緊張する。자, 오늘은 한자편 파트 1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1에서는 손, 또를 의미하는 한자, 맞다와 관련된 한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57개의 한자를 이미 선보여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7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1은 이제 8개의 한자만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어떤 스토리텔링이 전개가 되는지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한자 7개를 지금 보고 계신데 먼저 한번 특징을 살펴볼게요. 위에 한자 3개가 보이시죠? 이 한자들에는 공통적으로 이아이가 포함되어 있고요. 한편 아래의 한자 4개에는 이아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특징들을 한번 참고해 가면서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김새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아랫부분에는 손우,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덮을멱, 그리고 제일 윗부분에는 가타카나의 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 아이는 한자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라서 음과 훈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서 한번 연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그림에서 한 아이가 보이시죠? 자, 이 아이 잘 보니까 손으로 요를, 즉 이불을 덮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손으로 요를 덮다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으로 요를 덮다 라는 문장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집면이라는 한자에 손으로 요를 덮다 라는 부분하고 이 아이가 결합된 형태예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사용하는 침대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침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여성분이 보이는데 집에 있는 자기 방 침대에서 손으로 요를 덮고 자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성은 자기 집에 있는 침대에서 손으로 요를 덮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답은 자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잘침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寝る、寝る、 또는 寝かす、寝かす、 라고 발음하고 한편 음으로는 寝、寝、 이라고 발음해줘요. 자, 그럼 음도고이 먼저 소개해 볼게요. 寝具、寝室、寝台列車、 침구, 침실, 침대 열차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번에 훈도고이 소개해 볼게요. 寝坊、寝言、昼寝、 늦잠, 잠꼬대, 낮잠 이런 어휘가 되고요. 다음은 훈동예문도 한번 가볼게요. 子供を寝かしてから寝る。 아이를 재우고 나서 자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침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손으로 요를 덮다 라는 부분에 사람인이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한 아이가 손으로 요를 덮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사이를 틈타서 아주 나쁜 사람이, 즉 도둑놈이죠, 도둑질을 하려고 집안에 침입하려고 하는 장면이네요. 참고로 이런 행동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시는 행동입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갈게요. 이와 같이 손으로 요를 덮고 자는 사이에 이 나쁜 사람이 집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답은 침입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침입할 침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犯す、犯す、 라고 발음하고 한편 음으로는 侵、侵、 이라고 발음해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음도고이 먼저 소개해 볼게요. 侵入、侵害、侵攻、 침입, 침해, 침공이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번엔 훈동님은 소개해 볼게요. 表現の自由を侵す、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입할 침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손으로 요를 덮다 라는 부분에 이번엔 물수가 더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또 한 아이가 손으로 요를 덮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 이번엔 그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려서 빗물에 집 아랫부분이 지금 잠겨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손으로 요를 덮고 자는 사이에 빗물로 인해서 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답은 잠기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잠길침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浸る、浸る、 또는 浸す、浸す、 라고 읽어주고 음으로는 侵、侵、 으로 읽어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음도고이 먼저 소개해 볼게요. 浸水、侵食、浸透、 침수, 침식, 침투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번엔 훈동님은 소개해 볼게요. 昔の思い出に浸る、 옛날 추억에 잠기다는 문장이 되고, 다음은 ガーゼを消毒液に浸す、 거즈를 소독에게 적시다, 즉 잠기게 하다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길 침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아랫부분에는 흑토, 윗부분이 오른쪽에는 손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하신이라는 한자가 각각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신하신이라는 한자는 옛날에 이와 같이 신하가 임금님을 섬길 때 눈을 반쯤 내리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본떠 만든 상형 한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눈목이라는 한자가 눈을 반쯤 내려서 이렇게 변형된 형태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한자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성이 하나 보이는데 흙으로 만든 토성이에요. 그리고 이 토성을 두 명의 신하가 손에 각각 무기를 들고 철벽같이 굳게 지키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손에 무기를 들고 토성을 지키고 있는 이 신하들의 수비가 철벽같이 어떻게 보이나요? 정답은 굳어 보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굳을견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硬い、硬い、 로 있고 한편 음으로는 剣、剣、 이라고 읽어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위 먼저 소개해 볼게요. 堅実、堅固、 견실, 견고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 예문 소개해 드립니다. ブラジルのサッカーは攻めが強い反面、ドイツのサッカーは守りが堅い。 브라질 축구는 공격이 강한 반면 독일 축구는 수비가 견고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들견을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5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방금 전에 구들견이라는 한자에서도 등장했던 신하신과 손우라는 한자에 실사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네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신하가 임금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무슨 기묘한 상황이라도 되는지 이를 쉴 틈 없이 처리하도록 다른 사람인 통해서가 아니라 임금님이 손수, 지시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님이 신하에게 손수, 쉴 틈 없이 처리해! 라고 지시하는 일은 과연 어떠한 일일까요? 정답은 기묘한 일이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기묘할 긴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金、金、 이라고 읽어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緊急、緊迫、緊張、緊密。 긴급, 긴박, 긴장, 긴밀이라는 어휘가 되고요. 다음은 예문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コロナによる緊急事態宣言がしばらく続く見通しだ。 코로나로 인한 긴급 사태 선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묘할 기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6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이번에도 신하신과 손우라는 한자에 이번에는 조개패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네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인데요. 아니, 지금 방금 전에 임금님과 기묘한 얘기를 나누었던 신하가 보이네요. 근데 누군가가 임금님과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저렇게 손으로 슬며시 돈을 건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신하가 정말로 현명해가지고 이런 뇌물 따위에는 혹하지 않고 NO! 라면서 딱 잘라 말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손으로 슬며시 부정한 돈을 건네는 사람의 요청을 딱 잘라서 거부한 이 신하의 선택은 과연 어떠한 선택인가요? 정답은 현명한 선택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현명할 현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賢い、賢い、 라고 있고 한편 음으로는 堅、堅、 이라고 읽어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위 먼저 소개해 볼게요. 堅人、賢明、 현인, 현명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 예문 소개해 볼게요. うちの子は賢く育ってほしい。 우리 애는 현명하게 자랐으면 한다 라는 어휘가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명할 현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신하신과 손우라는 한자에 이번엔 육달월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육달월은 단독으로 쓰이면 고기육 혹은 육체육이라는 한자로서 7번째 시간에 사지지라는 한자를 소개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의 몸, 즉 신체와 관련된 한자이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메모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우리 몸속에서 배설작용을 하고 있는 신장 혹은 콩팥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보이는데 이 모양을 좀 보니까 손을 이렇게 비벼대면서 딸랑딸랑 하는 모습이 임금님께 아부떨어대는 신하의 모습을 닮지 않았나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치 신하가 손을 딸랑대는 모습을 닮은 신체 기관이 과연 무엇인가요? 정답은 신장 혹은 콩팥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신장신 혹은 콩팥신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징, 징, 이라고 읽어줘요. 자, 그럼 관련 어휘 소개해 볼게요. 진조, 신장 혹은 콩팥이라는 어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1의 11번째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내 집 침대에서 손으로 요를 덮고 잔다고 해서 잘침이 되었고요. 뜻으로는 네루, 네카스, 음으로는 싱으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손으로 요를 덮고 자는 사이에 나쁜 사람이 집에 침입한다고 해서 침입할 침이 되었고 뜻으로는 오가스, 음으로는 싱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한자는 손으로 요를 덮고 자는 사이에 이번엔 빗물로 인해서 집이 잠긴다고 했죠. 그래서 잠길침이 되었고 뜻으로는 히타르, 히타스, 음으로는 싱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네 번째 한자는 손에 무기를 든 신하들이 지키는 토성의 수비가 철벽같이 굳다고 했었죠. 그래서 굳을견이라고 했었고 갓다이, 캥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한자는 임금님이 신하에게 쉴 틈 없이 처리해 라고 손수 지시하는 일의 내용은 기묘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묘할 긴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음으로만 킹으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여섯 번째 한자는 손으로 슬며시 돈을 건네는 자의 요청을 거부할 줄 아는 신하는 현명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명할 현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뜻으로는 가시코이, 음으로는 캥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한자는 우리 몸에 있는 신장 혹은 콩팥의 생김새가 마치 손을 비벼대면서 딸랑딸랑하는 신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신장신 혹은 콩팥신이라고 했고요. 음으로만 징으로 발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それじゃ、またね。